신이 내린 작물이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밀, 쌀, 옥수수, 그리고 감자. 하지만 감자만큼 푸대접을 받은 작물도 없죠. 과거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군인이 먹는 음식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감자를 두려워하기도 했었어요. 생김새 때문에 깨름치가 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자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감자를 종교재판에 올려서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감자는 왜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걸까요? 사실 감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극가성비 작물입니다. 어느 나라에선 감자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감자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몇 부작은 나올 텐데요. 오늘 돈슐랭은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추려서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신이 내린 열매, 감자입니다. 감자 이야기는 페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페루는 잉카 제국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카 제국은 콜럼버스의 항해 직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의 비율이 겨우 3%밖에 되지 않거든요. 19%인 한국과 비교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비율인 거죠. 이런 땅에서 거대한 제국의 종주국이란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감자에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감자의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고작 3%의 농경지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감자는 신의 작물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감자의 79%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하기 때문에 완전 식품에 가까운 작물입니다. 누군가는 탄수화물 덩어리다,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멀리하지만 버터나 치즈를 왕창 넣거나 튀기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데다가 심지어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자를 키우고 있고요. 또 생산량도 높고 보관 기간도 깁니다. 감자만 먹어도 나쁘지 않지만 감자를 활용한 요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질릴 틈도 없죠. 유럽의 기록에 감자가 처음 등장한 게 1537년입니다. 스페인 정복자인 히메네스 데 케사다가 안데스 산맥 북부에 접어들었을 때 남긴 기록인데요. 현지인들이 트러플과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고 먹는 걸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자로 추정되고요. 트러플과 감자 모두 땅속에서 자라고 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즐겨 먹는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감자는 좀 이상한 작물이었거든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탄의 음식이라고도 불렸죠. 또 감자를 먹으면 한센병에 걸린다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이 루머가 만들어진 것도 꽤 재밌는데요. 여러분, 호두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건 호두가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생긴 음식을 먹으면 그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은 무려 고대부터 이어져 왔죠. 그럼 감자는 우리 신체 중에서 뭘 닮았을까요? 이때만 해도 감자는 지금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좀 더 야생에 가까운 형태였죠. 빨강색, 검정색, 자주색,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자를 보고 한센병 환자의 손발을 떠올렸습니다. 때문에 이걸 먹으면 한센병에 걸릴 거라는 루머가 돌았던 거예요. 이러니 당시 사람들은 감자 꽃이나 구경을 했지 굳이 땅에서 캐올려서 찾아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왔죠. 그럼 언제부터 유럽인들은 감자를 많이 먹게 된 걸까요? 감자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대왕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감자를 독일과 유럽에 소개하고 보급한 장본인이다. 뭐 이런 설이 가장 유명하긴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자를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래서 감자를 왕의 식단으로 정하고 아무나 먹지 못하게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건 업적을 바탕으로 한 구전 설화에 가깝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감자왕이란 별명을 가진 건 맞습니다. 농부들이 감자를 키우도록 법을 정하고 프로이센 지역에 감자 재배를 보급한 장본인이거든요. 하지만 16세기 후반에 스페인에서 감자를 심기 시작했고 17세기엔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심고 먹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유럽에 감자를 소개하고 보급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예상하셨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감자가 확산되던 시기인 17세기와 18세기, 당시 유럽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군인들 밥을 전부 책임지고 배급해주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운송기술이 발전한 때에도 전쟁터에 밥이나 장비를 보급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땐 말도 못하게 열악했습니다. 보통은 근처 마을에서 식량을 사 먹거나 그냥 농민들에게서 뺏어 먹었죠. 특히 17세기에 벌어졌던 30년 전쟁은 독일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사학자인 윌리엄 H. 맥닐은요, 민간인에게 가해졌던 파괴와 수탈이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먹을 만한 곡물들은 죄다 군대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자를 키웠던 농가들은 그나마 감자를 먹고 살 수 있었죠. 감자는 땅속에 파묻혀서 보이질 않으니 군인들이 가져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민간인들은 감자를 많이 키워 먹었었습니다. 이걸 본 프리드리히 대왕이 프로이센에 감자를 도입했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데다가 영양소가 풍부했죠.
풍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 정도였고 군인들에게도 괜찮은 식량이었거든요. 덕분에 프리드리 대왕에게 감자왕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전쟁과는 상관없이 일찌감치 감자를 먹은 지역도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대표적이죠.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는 늘 빈곤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사람의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요. 잉글랜드의 가톨릭 탄압 정책이 정말 말로 다 못했거든요. 스프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고 물고기도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의 감자밥만 허락해줬죠. 이러니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내내 감자와 우유, 유제품을 주식으로 먹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건강식단에 가까웠기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 오를 정도였어요. 이 시기에 다른 나라에선 아기를 낳아도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는데요. 아일랜드에선 감자를 갈아서 버터밀크와 섞은 이유식을 주로 먹였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인구는 계속해서 늘었죠. 말 그대로 아일랜드인들을 먹여 살린 건 감자였습니다. 17세기 초에 100만 명에 불과했던 아일랜드 인구는요. 1687년엔 216만 명으로 1791년엔 475만 명, 1841년엔 무려 815만 명이나 됩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인구 증가세다 보니까요. 당시 감자를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감자에 최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했었죠. 하지만 1840년대 들어 아일랜드에 대재앙이 옵니다. 엄청난 흉작으로 감자 농사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거든요. 땅 위에서는 줄기가 시커멓게 시들어갔고 땅 속에선 감자가 다 썩어 들어갔죠. 심지어 일찍 수확해서 거둔 감자들마저도 몇 주 만에 썩어버렸고요. 이 사건을 아일랜드 대기근이라 부릅니다. 아일랜드 섬의 기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요. 이때는 정말 치명적인 수준이었죠. 당신 이유도 모른 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데 감자에 발생하는 감자 역병균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식물병리학에선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죠. 유일한 식량이었던 감자가 다 썩어버리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100만 명이 넘게 굶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 등으로 이민을 떠났죠. 오죽했으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영국에선 범죄자들을 호주로 보내서 식민지 개척을 하도록 했는데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차라리 범죄자가 되어서라도 호주에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후 6일까지도 시신을 매장하지 못해 죽은 사람 옆에 누워 지낸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죠. 아일랜드 인구는 이때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도 그 당시 인구에 못 미치고 있고요. 이 충격이 너무 컸던 건지 19세기부터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감자 품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한 가지 품종의 감자를 집중 재배했기 때문에 감자 역병에 더 취약했거든요. 지금도 더블린에 가면 감자 대기근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처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감자가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감자의 보급 시기와 인구가 증가한 시기가 겹치는 건 아일랜드뿐만이 아니거든요. 감자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16세기 이후 유럽의 항해사들은 꼭 감자를 배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감자를 심었죠. 감자는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감자가 들어왔죠. 감자는 웬만한 나라에선 다 잘 자랍니다. 보관도 편하고요. 이런 점 때문에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화성에 갈 때 가져가야 할 식품으로 감자가 주목받게 됐죠. 이게 정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영화 마션에서도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뱃사람들 통해서 감자가 세계로 전파된 것처럼 앞으로는 우주인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터전에 감자가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감자는 정말 인류의 역사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